제가 거기 나가서 kum상을 탔거든요. 혈관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종양 제거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3기로 나왔어요. 기관지암 3기로. 나만의 남편분하고 둘이 도착했는데 살아가는 삶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미 그 북한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좋은데, 남편분은 조금 아직 거기서 벗어 못 나서 그런지 군인이었으니까. 근인이었고 생활이 좋았고 항상 자기 부하들 달고 다니고 자기가 안 하고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거기 고향 향수 때문에 저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거 받아주느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와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냥 그 신문을 가져다가 봐가지고 동네 벼룩시장 신문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제주 흑돼지 고깃점. 근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 그래서 오픈한 데 얼마 안 되면 별로 직원들이 텃세 넣겠다 싶어갖고 거기를 바로 갔어요. 거기서 너무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석쇠도 그땐 지금은 어디 업체에 맡기면 다 시초가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다 석쇠를 닦았어요. 끝나면 석쇠를 닦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영업이 10시 끝나도 그걸 다 불판을 싣고 가면 11시 되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12시 되더라고요. 아이고. 6개월 됐는데 엄청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 도저히 내 체력상으로는 일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미용을 배웠어요. 예. 미용을 배워서 자격증 따고 미용실까지 취직해가지고 초보 디자이너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맨날 말투가 조선족이 아닌 거고 조선족이 아닌 거고. 저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머리를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이러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자꾸 말을 하면 이게 말톤이 조선족인가 아닌가 이게 말이 먼저 나오니까 네. 말을 못했어요. 사실 말은 잘하는 편인데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쵸, 서로 수다도 떨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예. 말도 이렇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다물고 머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나갈 때 괜히 투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와서 다시 선을 봐주시는데 원장님 뭐 손대는 거 없으셔요. 그냥 빗질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 이러는데 그걸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아프네. 네, 그래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디자이너까지 해서 내 가게를 좀 차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야심찬 생각에 그래갖고 그 미용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이 창작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거기 나가서 kum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차리면 그 사진을 내가 걸겠다고 진짜 내가 그걸 머리를 다 생각하고 창작해가지고 경기에서 여기 한국 분들하고 다 같이 경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2번을 kum상을 타가지고 뿌듯했었는데 정작 현실에 들어가서 미용실에서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꿈도 야심찼는데 네. 이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선입견 선입견 때문에 그 꿈도 이제 네. 펼치지 못하고 접으신 거네요. 네, 안 아이고. 되겠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 월급이 되게 작아요. 예. 그 자기 사업을 오픈하려면 해야지 월급 받으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 일을. 저는 그때 한 80 받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턱없이 돈이 작은 거죠. 그래도 일을 악물고 한 2, 3년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 근데 그때 또 당시 미용실이 대한민국 군인 다음에 많은 게 미용실을 했어요. 그래가 하룻밤 자면 문 닫는 게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거 차리는 것도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걸 포기하고 그 찰나에 또 애를 또 여기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시간이 한 몇 년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하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근데 저는 시험 보러 가서 너무 진짜 놀랬던 부분이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40대 뭐 중반쯤에 그렇게 시험 보러 가니까 다 20, 30대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과연 합격될까 막 고민도 했고 시험지 채점한데 손이 덜덜덜 떨리며 채점해가지고 예. 합격돼서 아이고. 그다음 취직이 남았잖아요. 네.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메디잡이고 뭐 어디 그 전문 그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그 취직 이력서 내는 데 있거든요. 거기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연락 한 번 안 오더라고. 왜냐면 초보니까 초보고 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어떻게 취직을 하지 이러다가 이번에는 내가 아예 찾아가야 되겠다 이력서 들고 예. 아니 원장님 제가 시간이 되니까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했더니 시간 되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찾아 왜냐면 내가 가서 얼굴을 보이고 어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연는 건 또 앉아 틀리더라고요.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것도 한 서너 번 뭐 연락이 없고 또 마지막에 갔는데 시장 안에 있는 그 내과인데 어디 뭐 지역은 어디였어요? 지역이 노원구. 노원구. 네, 노원구 창동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취직했는데 원래 체열 못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체열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할 줄 알고 왜 초보인데 할 줄 아냐면 제가 체열을 할 줄 모르면 평생 내가 취직을 못 하겠구나.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그래서 무작정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들한테 야, 팔 좀 한 번만 빌려줘. 내 그만한 신세 다 갚을게 하고. 어머. 보통 다 자기 신체니까 두려워서 손 잘 안 내밀어요. 그 아프잖아. 아프잖아요. 그리고 잘못 찌르면 우리도 병원 가면 체열할 때 얼마나 아파요. 잘못 그쵸? 찌르면. 예. 그래갖고 한 10명 정도 해봤어요. 그 자신감으로 저 체열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출근한 그 다음날에 바로 원장님이 체열을 시키더라고요. 예.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그 혈관이 좋으신 분이 이게 턱 내밀어가지고 한 방에 딱 했어요. 아우 그 두 번 세 번 찌르면 얼마나 속상한데. 근데 얼마나 그분이 아프게. 또 넉담도 잘하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진짜 안 아프게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셨네. 네,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 거 뭐 지켜보진 않는데 이게 진료보는 데하고 커튼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은 다 뚫려 있기 그러겠네. 때문에 들으시거든요. 저 심야 간호조무사님은 체열을 할 줄 아는구나. 그 다음 날부터 나보고 체열을 하라 그러더라고 전문. 난 또 가슴이 활랑활랑 뛰었거든요. 나 어떡하지? 왜냐면 진짜 애기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예.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찾아가 원장님 저거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 원장님 나와서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잡는 방법부터 이렇게 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본 건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갖고 체열은 할 줄 아는구나 인정은 했는데 많이는 못 해봤구나 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통 하루에 30명, 40명씩 체열을 했어요. 나중에 도사 됐겠네요. 도사. 네, 이게 직업병이라 어디 가면 사람 팔부터 봐요. 저 사람 혈관이 얼마나 있나 없냐 그거부터 봤거든요. 야, 저는 이 혈관이 잘 없어가지고 네. 예, 딱 찌르는 데가 한 곳이에요. 근데 그날 두 번 찔러야 되면 이제 네. 곤란한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두 번 찌르면 그 다음 또 환자분들은 화를 내셔요.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말은 어느 정도 고쳐지다 보니까 뭐 조선족인가 이런 말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없었거든요. 또 다른 내과를 또 이직을 또 했어요. 한 번에 2명이 나가가지고 3명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혼자 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키를 주시더라고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싹 해놓고
청소까지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건강검진 받는 내과다 보니까 공단에 또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상에서. 그걸 딱 영업이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앉게 되니까 제가 2명, 3명 몫을 다 못하잖아요. 진료를 봐야지, 접수를 봐야지, 수납을 해야지 막 이러니까 제어를 봐야지. 그래갖고 그 시간에 9시, 10시까지 하고 문 잠그고 그렇게 퇴근을 한 진짜 거의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을 다른 분 구하라 그렇게 하고 다른 내과를 또 도봉에 있는 또 내과를 또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장님이 2분 있어가지고 막 여기 있을 때만 더 힘들더라고요. 규모가 더 컸네 병원이. 더 컸어요. 예. 완전 저는 막 큰 병원 같더라고요. 대학병원처럼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내 나이가 또 다 20대 애들만 있으니까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시대 사람 못 봤으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 하니까 좀 뭐랄까 외톨이 되는 기분이 들고 막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나도 좀 내 나이 또래가 되는 그쪽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예. 갔어요. 그랬더니 간호부장님이 대한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니까 또 있고 경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체열도 할 줄 아니까 그 큰 병원은 체열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검사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라도 매일 피검사하고 대변 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게 매일 진행이 되거든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체열하기 더 까다로워요. 혈관이 안 보여서. 그렇구나. 나이 드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열을 할 줄 안다니까. 그리고 또 젊었고 그 진짜 40대 후반 그 정도면 진짜 오케이라고 네. 제일 빠른 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응급실에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막 요양원에서 막 어르신들이 당장 숨 넘어가시는 분들이 막 오시고 막 그렇게 신세 그 산소 호흡기 막 하고 막 진짜 막 응급실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막 뛰어다니고 막 줄에 끌고 막 그 와.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예. 네. 내과하고 좀 틀려갖고 그래도 다 연령대가 또 있으신 분들이니까 되게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내였어요. 예, 거기는 큰 병원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해요. 근데 저는 밤에 보통 이렇게 병실 같은데 이게 조용하고 좀 무섭잖아요. 좀 그래갖고 나 어떻게 야근하지 막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야근 전문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저희는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호사 쌤하고 저하고 둘이 야근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처음 경험한 일이라.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석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며 제가 석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불을 켜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깨나시니까 보통 3분 정도 한 호실에 있어요. 근데 불도 못 켜고 본인 침대만 딱 불을 켜야 되는데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을 열 때.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갖고 불 켜고 이렇게 석선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면 꽉꽉 토하시거든요. 그리고 석선하게 되면 이렇게 숨구멍이 막히거든요. 이게 손 타이밍을 잘 해야 되거든요. 손 뗐다 놨다 하는 거. 근데 처음이니까 그것도 능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깊이를 못 넣고 사실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그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머 쌤 좀 뭔 소리 했더니 그 호실 가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실 가봤더니 그 어르신분이 장루라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변을 뒤로 못 보시니까 이 옆구리에 주머니를 차셨거든요. 그게 지금 봉합했던 부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거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전에 다른 쌤들이 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예. 쌤도 한번 잘 받았다가 이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잘 봐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당할 것 같아서 막 눈을 막 쌍심지 켜고 옆에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야, 내가 그때 진짜 잘 기억했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하면서 저 칭찬하면서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에 개인 수납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 다 이렇게 사놓고 계셔요. 그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사다 놓거든요. 아,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떼고 새거 붙여도 계속 나와요. 변이 멈춰야 되는데 예. 계속 나오니까 붙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어. 그걸 간호사보다는 그걸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 여기저기 다 묻혀가지고 그분이 그 옷을 다 또 세탁실 가져가고 딱 붙이고 근데 그게 잘못 붙이면 자꾸 터져요. 예. 그날에도 또 터져요. 아이고. 근데 밤에 몇 번 가서 이렇게 몰래 들여다봤어요. 혹시 터졌나 싶어 하고. 네, 안 터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수간호사 쌤이 출근해가지고 저한테 어제 저녁 고문 누구지? 좀 이따 했더니 저거 누가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서 되게 잘했네. 보통 다 터지는데 해도 몇 번 터지는데 되게 잘했네. 그래서 칭찬받았던 적이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네. 예 계속 같은 곳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잠깐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수간호사 쌤하고 그 직원들 한 7, 8명 분이 순회를 돌아요. 어르신들이 밤새 다 잘 있었나. 그때 순회를 하면서 링게도 다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야근 하신 분들이 제대로 인계인수 했는가. 그걸 인계인수 봤거든요. 근데 막 어느 순간부터 막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호실이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내에 보통 8개 그 병실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상담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 저희는 그 감염병동대에서 매 그 호실 들어갈 때마다 이거 비닐 그 가운을 다 입고 들어가요. 거기서 남은 그 호실의 건 다 버려요. 또 다음 호실 들어갈 때 또 새 거 입고 장갑도 다 끼고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숨이 차고 따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바쁠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기다리기 힘드니까 계단으로 다녀요. 근데 계단 올라갈 때 막 숨이 차고 욕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면 그 우려 추레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 증상이 좀 이상했네요. 네, 좀 이상하다 했어요. 한 달 스케줄 다 이미 짜져 있어요. 그럼 내가 결근하게 되면 다른 분이 대신해야 되는데 낙교대하고 야근 같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근에 못 나가게 되면 대체할 인연이 없거든요. 그 아픈 거 계속 참고 했거든요. 그러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도 병원을 안 갔어요. 출근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게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날 딱 내가 쉬는 날인데 갑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숨이 찬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막 그다음부터 막 열이 나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 병원 동네 그 호흡기내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숨이 딱 멎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아니까 이 상태는 안 되겠다고 응급차 불러야 된다고 제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서 우지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하니까 종격동 계양으로 나오더라고요. 난 이름도 생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스케줄 바꿨나 봐요. 직원분들이 응급처치하고 검사하고 하루 만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출근 또 했어요. 하고 열흘 버텼어요. 숨이 찬 대로. 야근하는데도 우리가 그 쉬는 타임이 있거든요. 저녁 7시 출근해서 10시까지는 저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링거, 뭐 주사, 약 이런 거 다 준비를 10시까지 준비를 해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조금 예. 잠깐 자요. 휴게실 들어가서 자는데 간호사 쌤하고 같이 좀 자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쌤 왜 그래 그럴까 봐 그걸 또 억지로 감추려고 막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견뎠어요. 흡실 갔다 와서 열흘 동안 또 그렇게 버티다가 또 증상이 나와가지고 예. 또 응급차를 불렀어요. 이번에 바로 내가 불렸어요. 그랬더니 울지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한창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2차로 또 응급실 가서 울지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 자기네는 이런 분야는 할 수 있는 교수님도 없고
이런 수술 자체를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를 가자고. 그래서 고려대를 갔는데 1박 2일 동안 거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종양이 기도를 막은 거예요. 아이고. 네, 기도를 막아가지고. 암이군요. 네, 결국은 암이죠. 그래서 그때 고려대에서는 암이라고는 예측은 했지만 거기 조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고려대에서도 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이건 워낙 어려운 시술이라 더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저를 이간한데 코로나 시기니까 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그 교수님이 밤새 전화를 해가지고 삼성의료원의 중환자실 네네. 가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가는 도중에도 보호자분한테 가는 도중에도 잘못될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무난히 거기 가서 해서 바로 그 다음날에 시술을 해가지고 종양 제거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3기로 나왔어요. 기관지암 3기로. 그래서 병원에도 선생님들이 막 면회 오겠다고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암인 것 같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면 그 퇴사 신청을 하겠다고 공단에다가 놓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쉬고 있고 2023년도에 예. 진단을 받았거든요. 3월 달에.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겠네. 아이고. 항암 35번 받았고 방사선 35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고 컴퓨터 상으로 봤을 때 종양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정말.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저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항암할 때 그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항암이 굉장히 어려웠을 굉장히 텐데. 어려워요. 토하고 막. 네, 물렁거리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맨날 코피 나오고 어. 혀가 다 갈라지고 아마 항암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힘든 보호자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힘든 시간 진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또 항상 내가 북한에서도 목숨을 걸고 왔는데 이까지 그 병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 나만 버티고 나만 견디면 얼마든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내 스스로도 컨디션 관리 잘했어요. 음식도 일절 다 집에서 제 손으로 힘들어도 해먹고. 저는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우분들한테 보통 암 걸리면 산에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산에 갈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집에 애도 있고. 그래서 산에 가는 게 자연에서 나는 걸 다 먹어야 그쵸. 그게 암이 그 뜻이겠죠. 낫는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럼 나 그 흉내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자연식으로 거의 막 볶고 뭐 이렇게 안 해요. 뭐 브로콜리도 그 데쳐서 먹고 예. 뭐 생선도 다 그냥 쪄서 먹고 굽지 않고 뭐 맛은 좀 없겠죠. 그래도 잘하셨네. 이렇게 먹고 좀 과일도 다 저당으로 먹고. 항암하게 되면 이게 혈당이 올라가요. 밥만 먹으면 또 혈당 수치가 또 막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으면 바로 산으로 가요. 동네 또 야산이 있거든요. 운동하러. 예, 운동하러 가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공기도 좋아요. 저희 동네는 또 잘 돼 있어가지고 데크보도기로 8도 각도로 돼 있어서 딱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2시간을 맑은 공기 마시고 오면 호흡 조절하고 조금 높은 데를 다녀야 이게 호흡이 잘 되거든요. 진짜 음식 조절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자연에서 난 그대로. 요즘 마트 가게 되면 다 뭐 나물도 가득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가공해서 먹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로 먹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5월 달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예. 그 교수님이 다 없어졌다고 아이고 너무 잘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죽었어요. 죽었죠. 저희 그래- 아버지가 저희는 남산진료소라고 아시죠? 북한의 최고위급들이 가는 병원. 알아요. 결국은 간암으로 5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팔로잉을 10년 동안 하면서 했는데 맞아요. 북한의 뭐 장비라든가 네. 의료기술 이런 안 것들이 되잖아요. 예, 따라 못 들어오니까 뭐 맞아요. 지금처럼 암이다 하면은 뭐 어느 부위를 절제하든 안에 항암이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그 항암 자체가 없으니까 북한은.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잘 오신 거예요. 내가 주변에 아시는 분이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죠. 여기 대한민국 왔으니까 내가 살려고 온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쉬고 있고 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진짜 용기 내서 네. 예, 이런 힘든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네. 한마디 이제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셔요. 예. 아, 제가 오늘 여기 그 유튜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제가 감사하죠. 나와주셔서. 너무 재밌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암을 앓으신 한우분들 다 좋은 날이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